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재외동포청은 2023 재외동포 현황을 공개해 애틀랜타 지역을 포함한 동남부 지역의 한인이 약 26만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매 홀수년도마다 재외동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와 이민국 자료를 통해 각 공간이 직접 조사해 산출합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외 재외동포는 708만 1,510명으로 2년 전 732만 명의 것과 비교해 약 24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애틀랜타 총 영사관이 가난하는 지역인 조지아주, 엘라바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26만 6,7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의 재외동포는 총 286만 2,781명으로 2017년에 273만 3,194명인 것보다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미 전역의 재외동포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애틀랜타는 유일하게 재외동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조지아와 동남부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한인들이 유입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사실상 2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반대로 유럽은 재정 적자 규모를 갈수록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방정부는 2023 회계연도 국내 총생산의 6.3%에 달하는 1조 6,95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수익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자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 이스라엘 140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습니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적자가 줄었지만 만약에 합헌이 있었다면 재정 적자는 사실상 작년의 2배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가자 지구 내에서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지상군이 밤새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테러리스트 부대를 사살하기 위해 밤사이 탱크와 보병 부대를 동원한 기습작전을 펼쳤다며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침공에 대비해 집결한 곳에 초점을 둔 공습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자지구의 안쪽으로의 깊숙한 침투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 공습 등으로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는 2,055명으로 여성은 1,119명, 노인은 217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67% 가까이 차지했고 부상자는 15,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의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222명이라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과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교전의 확전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통화를 통해 이번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논의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분쟁 확산을 막고 중동 안정을 유지하며 전쟁의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위해 영내 주요 파트너 등과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 등이 개입하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평화 중재자를 자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와의 침공 이후 약 1년이 지나서 중지안을 냈지만 이번에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친구를 자처하면서 외교적 공세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모스타파 마드볼리 이집트 총리를 만나 이번 전쟁과 관련해 분쟁이 확대돼 통제불능에 빠지거나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는 게 급선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데니 세라피니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 카운티 보안관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2년여간의 수사 끝에 세라피니를 2021년 캘리포니아 노스레이크 타워 주택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20일 네바다주 위네무카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세라피니와 범행을 공모한 서맨다 스콧도 라스베가스에서 붙잡았습니다. 세라피니는 2021년 6월 5일 노스레이크 타워의 주택가에 있는 장인 장모 집에서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당시 70세 장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68세 장모도 총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회복했다가 1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세라피니는 1996년부터 2007년 사이 7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동하며 미네소타 트윈스,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레즈,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뛰었습니다. 2007년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의 혐의로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후 멕시코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의힘이 오늘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한 데 대해 당 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푸른 눈의 기와인이 주요 정당의 혁신기구 수장을 맡은 것은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인 교수가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 정치개혁 등의 여러 방면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당장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일제히 인요한 혁신위의 기대감을 드러내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혁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가 국힘당의 낡은 허물을 벗기고 정치권 전체에 희망을 쏘아 올리는 대대적인 혁신의 길을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로 이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를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A씨 자宅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